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들 반갑습니다. 아무리 메이크업을 따라해봐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더 안 돼요. 메이크업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은근히 장비빨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확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장비, 도구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혜니와 함께 보러 갑시다. 시작! 첫 번째로 바로 화장대 조명인데요. 메이크업 할 땐 빛이 정말 중요해요. 어두운 곳에선 발색이 잘 안 보여서 생각보다 진하게 칠할 수 있고, 또 조명색이 너무 누렇거나 파란빛을 띠면 색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집에서 화장할 때 모공 커버도 잘 된 것 같고 색감도 괜찮았는데 밖에 나가서 자연광 밑에서 보면 피부 표현도 엉망이고 색감이 너무 진하거나 또는 너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도 화장대엔 꼭 조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조명을 3번째로 바꿨는데 첫 번째 조명은 조명이 아예 달린 화장대 거울이었어요. 일단 가격대에 따라서 퀄리티가 너무 달라져요. 저는 너무 비싸지 않은 거울을 사용했더니 밝기 조절, 색감 조절도 안 돼서 너무 눈이 아팠고, 그래서 두 번째는 쿠팡에서 저렴한 화장대 조명을 잠깐 사용했었어요. 그것도 가격치고 꽤 괜찮아서 이따가 추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자연광 조명이에요. 사실 메이크업 색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연광이거든요. 근데 일단 자외선이 너무 무섭고 흐리거나 해가 안 떴을 때 화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광이랑 최대한 비슷한 조명을 찾고 싶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광고에 와디즈에서 조명을 파는 게 뜬 거예요. 펀딩을 해서 샀거든요. 그냥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펀딩해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했어요. 스탠드형으로 된 조명이거든요. 두 개가 세트예요. 설치가 간편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조명 거울은 설치가 좀 어렵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디자인이 조금 아쉽거든요. 올 화이트로 선택해서 그냥 깔끔하게 뒀어요. 좋은 점이 두 개가 연동이 돼서 껐다 켰다 그리고 조명 밝기 조절을 한 스위치에서 하면 돼서 좋더라고요. 밝기 조절이 엄청 다양하게 돼요. 이게 완전히 끈 거거든요. 이렇게 눈 아파! 이렇게 밝기 조절이 엄청 다양하게 돼요. 촬영할 때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자연광의 95%를 재현했다고 해요. 제가 느끼기에 창백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아요. 사실적으로 아주 잘 보여요. 피부 모공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충전식이 아니고 어댑터를 콘센트로 연결하는 방식이거든요. 보통 이런 조명이 충전식이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얼마 못 가서 되게 귀찮더라고요, 충전하는 게. 지금 화장대가 어두워서 메이크업이 잘 안 보인다, 밖에만 나가면 화장이 너무 달라 보인다, 이런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 가격이 비싼 게 약간 단점이 되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격값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자연광을 최대한 95%까지 끌어냈다는 그 연구비와 내구성 등등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쿠팡에서 저렴한 조명도 썼다고 했잖아요. 나는 가성비 있는 게 좋다, 그런 분께는 저렴한 조명을 추천해드리는데요. 그거는 제가 당근으로 팔았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똑같이 스탠드형이거든요. 연동이 안 돼요. 따로따로 켜고 밝기 조절도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게 약간 불편하긴 하고 둘 다 콘센트에 연결하는 거예요. 조명색이 총 3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주광색을 선택해서 화장을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자연광이랑 제일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화장할 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밝기 조절도 돼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건 그걸 추천해드리고 더 퀄리티 높은 건 자연광 조명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 제품은 바로 선크림인데요. 선크림도 메이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등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자외선 차단 제품은 많이 발라야 되는데 그런 베이스 제품을 많이 바르면 피부 표현이 엄청 두꺼워지니까 그렇게 바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을 적당히 충분하게 발라놓고 그 위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선크림은 화장 직전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피부 화장이 밀린다, 뭉친다, 이런 메이크업 문제점을 선크림이 일으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부터 저한테 메이크업이 좀 밀린다,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안 된다 이럴 때 선크림을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 선크림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이 선크림을 보여드릴 건데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이에요. 이건 광고 제품입니다. 이 영상의 유일한 광고이고 다른 제품은 광고
광고 없어요. 그런데 광고가 아니었어도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렸을 거예요. 너무 괜찮거든요.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썼었어요. 심지어 그때 광고도 한 번 했어요. 지금 두 번째 광고인데 옛날에 써보고 너무 죄송하지만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기억 속에서 좀 잊혀졌다가 오랜만에 다시 썼는데 다른 선크림들만 바르다가 오랜만에 이걸 쓰니까 역시 아직도 너무 좋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선크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부 화장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분들께 너무 추천해요. 이미 유명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올리브영이랑 아마존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되직하지 않고 적당히 묽고요. 진짜 잘 펴발리죠? 흡수력이 진짜 빨라요. 이게 무슨 느낌일까? 수분 로션을 바르는 느낌이에요. 크림보다 더 가벼운 로션 바르는 느낌? 밀리는 것도 없고 기름지는 느낌도 없어요. 제가 느꼈을 때 흡수력으로는 최상위권인 느낌이에요. 이 선크림이 오래 겉돌면 이렇게 계속 문지르면서 스킨케어를 밀어낼 수 있거든요. 피부 자극도 되고 그래서 좀 최대한 흡수력이 빠른 선크림이 좋아요.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아예 매트해요. 안 끈적거려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끈끈하게 남아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 밀착력을 높여줘요. 여기에 휴지를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에 지금 발랐잖아요. 휴지를 이렇게 붙이고 왜 안 붙지? 완전 매트하진 않은데 왜 휴지가 바로 떨어지지? 생각보다 끈적거리지 않다. 이렇게 스포이드 형식이거든요. 양 조절이 쉬워서 좋더라고요. 저는 한 번 반 펌핑한 것만 발라요. 화장하는 날에는 너무 많이 바르면 메이크업이 들뜰 수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입니다. 이 정도가. 발라보겠습니다. 흡수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참고로 너무 눈 주변 가까이는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선크림이든지 간에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또 눈이 엄청 약하거든요. 웬만한 제품은 다 눈시림이 있기 때문에 눈 주변은 절대 안 발라요. 그 대신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자외선 차단을 하죠. 컨실러 파운데이션에 여기 다 바르니까 그걸로 자외선 차단을 하고 선캡으로 또 완벽하게 차단을 합니다. 어떤 제품들은 되게 눈이 시린데 이거는 눈 시림을 느낀 적이 없어요. 진짜 흡수력 너무 좋고 가볍게 싹 스며들어서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그래서 메이크업 안 하는 남성분들도 너무 추천해드려요. 너무 끈적거리지 않으니까 유분이 막 겉도는 제품도 아니어서 여름에도 쓰기 좋아요. 사계절용으로 아주 추천합니다. 목에도 바르기 좋아요. 목에 너무 끈적거리는 거 바르면 머리카락도 달라붙고 옷에도 잘 묻어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수분 로션 바르는 느낌이어서 목에 바르기도 좋습니다. 이 스킨케어 천사의 모든 제품에 마다가스카르산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대요. 피부 진정 효과에 진심인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처럼 예민한 분도 쓰기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중요하죠. SPF 50 플러스 PA 뿔뿔뿔뿔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펌프용이 은근히 편해요. 양 조절도 쉽고 여행 가지고 갈 때 셀 일이 없으니까 이번에 더블 기획 할인이 진행된다고 해요. 선크림은 매일매일 발라서 금방금방 쓰니까 이번 기회에 쟁여놓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은 바로 퍼프입니다. 이 퍼프를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도구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일단 퍼프는 두꺼울수록 먹는 양이 많아져요. 이렇게 두꺼운 거랑 얇은 거랑 비교해봤을 때 똑같은 양을 먹여도 두꺼운 건 깊숙하게 흡수하잖아요. 퍼프가 거의 다 먹어버리니까 얇게 발리고 밀착력이 더 올라간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세밀하게 바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도톰하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바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스파츌러나 브러쉬로 일단 이렇게 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두드리죠. 처음부터 이걸로 바르면 세밀하게 바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도구를 추가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꺼운 퍼프는 얇게 발려서 밀착력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고 세밀하게 바르기 어렵기 때문에 이 퍼프 하나로 그냥 파바바바바 바르는 건 비추. 저같이 피부가 안 좋은 분은 금방 떠버립니다. 그래서 두꺼운 퍼프를 원한다면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께감이 얇은 퍼프. 두께가 얇다 보니까 좀 더 두껍게 발려요. 퍼프가 다 먹어봤자 퍼프 겉에도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양 조절이 어려운 분이 이렇게 얇은 퍼프로 바를 때는 생각보다 너무 두껍게 발릴 거예요. 난 양 조절 너무 어려워. 아침에 그냥 대충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런 분은 오히려 이렇게 두꺼운 퍼프가 맞을 거예요. 또 얇다 보니 손에 힘이 그대로 전달돼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지겹도록 듣는 그런 말이 있는데 힘을 빼라예요. 손에 힘을 빼라. 계속 살살 바르
바르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세게 발랐을 때는 속에 있던 양이 그대로 나오니까 너무 두껍게 발라지고요. 세게 눌러버렸을 때 이 피부 위에 탄탄하게 쌓아 올렸던 스킨케어나 프라이머 작업 이런 것들이 약간 무너져요. 얼룩질 수가 있어서 살살 바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세게 팡팡팡 할 때 수분감이 좀 뺏기거든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살살 바르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얇으면 힘 전달이 그대로 돼버리니까 너무 세게 발리는 단점도 있어요. 제가 지금 단점만 얘기했잖아요. 사실 장점이 너무 커요. 첫 번째 장점은 촉촉하게 발려요. 두꺼운 펌프는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적게만 남게 돼서 약간 보송하게 느껴지는데, 얇은 퍼프는 속으로 흡수하기보다는 겉에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촉촉해요. 퍼프 상태가. 그러면 촉촉하게 발려서 들뜸이 덜해요. 퍼프가 너무 보송보송하고 메마른 상태면 피부를 이렇게 두드렸을 때 그 파운데이션 쿠션의 촉촉함을 퍼프가 다 가져가 버려요. 퍼프는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야 밀착력이 올라가고 피부 들뜸이 덜 하거든요. 이렇게 도톰한 것보다는 얇은 게 계속 촉촉한 상태를 만들어주니까 각질부가, 모공 부각이 심한 분들한테 더 잘 맞아요. 그럼 두꺼운 퍼프는 못 쓰나요? 아니죠. 이렇게 뿌려주면 되긴 해요. 근데 이 얇은 퍼프는 더 촉촉해요. 더 촉촉한 느낌을 오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 수부지, 모공 각질 부각이 심한 분들은 얇은 퍼프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세밀하게 발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큰 장점입니다. 한 손가락만 사용해서 쓸어주고, 그 다음 넓은 부분은 세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이렇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두꺼운 퍼프는 그게 안 돼요. 이거는 퍼프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세밀하게 모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에 문제가 많다 이런 분은 얇은 퍼프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취향 차이로 이 도톰한 거, 얇은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워낙 모공 각질, 주름 끼임 이런 게 심한 피부여서 세밀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 쿠션 퍼프를 많이 씁니다. 그럼 이렇게 얇은 퍼프면 다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일단 저는 초보자든 잘하는 분이든 부드러운 걸 추천해드려요. 단단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거. 이게 어디 건진 모르겠으나 약간 단단한 편이에요. 조금 빳빳한 느낌이 있잖아요. 엄청 유연하진 않거든요. 자유자재로 구부려지냐 아니면 빳빳하게 접히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것도 있거든요. 그냥 만졌을 때부터 단단함이 느껴지는 이런 거는 물 묻혀 써야 돼요. 아주 단단한 거는 그냥 쓰면 안 되고 그럼 다 떠버려요. 물을 꼭 충분히 적셔줘야 돼요. 그래서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걸 그냥 쓸 경우에는 일단 커버력이 올라가고 매트해져요. 단단하다 보니까 피부에 착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지거든요. 밀착력이 약간은 떨어져요. 흡수가 덜 돼서 커버력은 올라가죠. 약간 도톰하게 쌓일 거예요.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취향 차이예요. 단단한 퍼프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메이크업 샵마다 베이스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는 샵도 있고 스파츌러 많이 쓰는 분도 있고 퍼프도 정말 다양해요. 베이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정답이 없고 내 손에 맞는 걸 쓰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단단한 건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부드러운 퍼프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퍼프들이 촉촉하게 발려요. 제가 좋아하는 퍼프들 보여드리면, 저는 화홍엠 퍼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퍼프 중에서 제일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쫙쫙 늘어나죠. 그래서 일단 손가락도 너무 편하고 그만큼 디테일하게 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걸로 하면 늘어나질 않으니까 손도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제가 중지를 많이 쓰거든요. 세 손가락으로 쓰면 바르기가 힘들어서 중지로도 많이 써요. 이렇게 접히잖아요. 이렇게 접혀버리면 이 접힌 대로만 많이 발라져요. 그래서 뭉치거나 얼룩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유연한 걸로 바르면 접힌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타깃으로 하는 부분만 세밀하게 바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에스쁘아 퍼프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비벨벳, 이건 비글로우인데, 근데 사실 저는 글로우 파운데이션 바를 때도 벨벳 타입으로 잘 써요. 원단이 진짜 부드러워요. 말랑말랑, 유연. 이렇게 만져봤을 때 벨벳 타입이 아무래도 은근하게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미세한 차이고요. 좀 더 매트한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의 차이 안 나고 둘 중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홍M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화홍M이 압도적으로 유연해서 확실히 손가락이 편해요. 그래도 에스쁘아도 굉장히 부드럽다. 에스쁘아는 좋은 점이 묶음으로 5개씩 팔거든요. 제가 많이 써서 지금 5개가 없네요. 이렇게 묶음으로 팔아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퍼프가 있는데 더툴랩. 이 퍼프도 좋아합니다. 더툴랩도 정말 유연하죠. 이게 촉촉 퍼프인가? 촉촉한 타입 바르기 좋게 나온 퍼프예요. 화홍M이랑 비교했을 때 두께감이 미세하게 얇아요.
화홍엠이 미세하게 더 두꺼운데 저는 이 두께가 화홍엠이 더 편하더라고요. 더툴랩은 이게 아무래도 촉촉한 타입을 바르기 좋게 나와서 그런지 되게 얇게 나왔는데 좀 많이 얇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쿠션 타입 말고 이런 스펀지도 있잖아요. 이 스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점이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힘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내가 그냥 막 신경 쓰지 않고 막 발라도 살살 발릴 거예요, 피부에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덜하니까 피부 무너짐도 별로 없고 밀착력도 올라가요. 그리고 보통 이런 스펀지는 물에 푹 적셔서 꾹 짠 다음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촉촉해지니까 밀착력도 올라가요. 근데 단점은 너무 물을 많이 묻힐 경우에는 그 물이 건조되면서 피부 수분도 뺏기거든요.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완전히 꾹 짜내야 되고요. 물을 묻혀야 된다는 게 솔직히 좀 번거로워요. 저는 이 화장대에서 또 화장실로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얇은 쿠션 퍼프는 그냥 한 2초? 2초면 끝나잖아요. 이 밀착력의 정도는 똑같기 때문에 귀찮아서 손이 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단점으로 세밀하게 바를 수가 없죠. 쿠션 퍼프는 이렇게 손가락을 조절해서 바를 수 있는데 이 스펀지는 그게 조금 안 되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삼각 퍼프를 좋아하는데 뾰족한 이런 엣지 부분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긴 해요. 이쪽을 바를 때는 이렇게 틀어서 발라주고 또 반대쪽 바를 때는 이렇게 틀어서 발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직접 틀어줘야 돼요, 방향을. 근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쿠션 퍼프를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쪽집게인데요. 쪽집게는 눈썹 뽑을 때도 쓰고 속눈썹 붙일 때도 쓰고 마스카라 하고 속눈썹 정리할 때도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도구인데 먼저 눈썹 뽑을 때 쪽집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일단 저는 아래 눈썹을 다 뽑거든요. 뽑는 이유가 눈썹이 있으면 안 되는 부위인데 눈썹이 있어서 그걸 뽑아요. 그냥 깎으면 단면이 남고 계속 지저분해 보이고 금방 자라니까 깔끔하게 뽑거든요. 뽑으면 나중에 잘 안 자라서 쪽집게가 이렇게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빈틈이 없어야 돼요. 미세하게라도 빈틈이 있으면 잔털이 잘 안 뽑히거든요. 그래서 뿌리까지 완벽하게 뽑기 위한 쪽집게로 더툴랩을 추천해드리는데요. 빈틈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맞아요. 그래서 눈썹을 정확하게 뽑을 수 있어요. 다음은 속눈썹 붙이는 용도의 쪽집게인데요. 먼저 저는 필리밀리 쪽집게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이걸 속눈썹을 사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건데 이것만 따로 팔더라고요. 보통 쪽집게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필리밀리는 이렇게 일자로 나왔어요. 이렇게 쪽집게로 딱 들어 올렸을 때 사선 모양도 크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일자 모양이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쪽집게로 속눈썹을 붙인 다음부터는 다른 건 안 쓰고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한 가닥으로 된 속눈썹은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니까 더 편해요. 그리고 역시나 맞물리는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정교하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맞물립니다. 눈썹 붙일 때도 똑같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속눈썹 붙이기 너무 어려워요. 이 속눈썹 털이 생각보다 되게 얇잖아요. 근데 빈틈이 있으면 이렇게 붙이려는 순간에 빈틈 때문에 속눈썹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트위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노글로 속눈썹은 트위저가 달라져요. 이 끝에 풀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떼버리면 모양이 좀 망가져요. 중간에 털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끝에서 떼어버리면 쪽집게에 속눈썹이 달라붙어 버려서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쪽집게를 사용해서 중간에 쪽집게를 넣고 살살 떼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집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짧은 쪽집게를 쓰면 모양이 망가지기도 쉽고 중간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붙어버리고 말아요. 이건 코링코 쪽집게예요. 이게 좀 힘이 부족해요. 은근한 빈틈이 보여요. 정말 미세한 빈틈이 보여요. 속눈썹을 딱 잡아주지 못해서 가끔 제가 손에 힘을 빼면 속눈썹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니면 딱 밀착시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필리밀리 사은품으로 받은 쪽집게는 딱 잡아줘요. 이 끝이 정교해서 정확하게 맞물리거든요. 조금만 힘을 줘도 속눈썹을 딱 잡아줘서 붙여주니까 속눈썹이 중간에 떨어지는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글로 속눈썹은 저는 이 필리밀리를 추천합니다. 아쉽게도 필리밀리 쪽집게는 따로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노글로 속눈썹이랑 같이 팔거든요. 쪽집게는 이렇게 딱 맞물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쪽집게를 마스카라 다 한 다음에 속눈썹 결 정리할 때도 쓰잖아요. 속눈썹이 가지런해 보이도록 딱 결을 잡아줄 때 쪽집게를 쓰는데 이렇게 짧고 날카로운 걸 쓰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속눈썹이 뽑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마스카라 정리할 때는 이 트위저를 추천해드려요. 피카소 꼴레지오니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끝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전해요. 그리고 길이도 길어서 마스카라 정리할 때 되게
되게 편해요. 이렇게 짧은 걸로 하는 것보다 긴 걸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마스카라 하고 나서는 이쪽 집게가 정말 좋아요. 이걸로 속눈썹 붙이기는 약간 힘들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다 달라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제품, 도구들을 추천해드렸는데 우리 다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스킨천사 선크림, 이거 정말 괜찮게 잘 쓰고 있거든요. 할인 소식 있으니까 선크림 필요하신 분들은 이때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